사 변호사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호인이 정철승 변호사죠. 사실은 뭐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과연 어떻게 서울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뭔가 타살 의혹은 없는가, 이런 뭐 의문들이 사실은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에 이 타살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정철승 변호사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근거를 댔던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만나는 분 중에 국정원 출신의 한 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군대 기무사에 정보를 많이 했. 제가 이 두 분을 여러 번 봤는데 이 두 분은 쟤를 만날 때마다 박원순이는 안 죽고 살아있다. 아, 그래요? 와, 계속 그래. 제가 이게 미치게 박원순이가 죽은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위장해가 죽은 사람이고 박원순은 숨어가 살아있다. 이렇게 진짜 고의적에 있던 분이.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논쟁이 안 되는 건데 저하고. 예. 지금 현재 그 박원순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설이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말한 일부에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가 봐. 박원순이는 실제로 이게 다른 사람이 죽은 거로 위장해서 박원순이 살아있다. 그 시체나 키나 모든 게 안 맞다. 살아있다는 설이 하나 있고, 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원순이가 죽었는데 이제 그 타살이냐 아니면 스스로 자살했느냐, 이게 2가지 설. 그러니까 총 3가지 설이 있는데, 설이 있는데 저는요, 저는 제가 이게 뭐 저도 방송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너무 이게 그 좀 이런 약간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를 제가 잘 안 믿어요. 예. 대화는 많이 하는데 뭐 여러 이야기 들어보죠. 전부 타살수로 있었어. 노회찬이도 타살당했다. 자살한 사람들 중에 전부 타살설은 다 있어요. 옛날에 그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있잖아. 예. 정몽원. 이분도 이게 자살했는데 월간조선의 특종 타살설. 모든 유명인들의 자살 뒤에는 타살설이 항상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근데 좌파들이 그동안 자신들한테 자기 진영에 불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자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자살을 가정한 타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설, 자, 1설은 살아있다, 2설은 자살, 통설이죠, 현재까지. 3설이 타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설, 새로운 학설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사실상 타살에 가까운 자살이다. 저 이재명. 바로 이게 똑같은 케이스로 유한기 씨, 예. 김문기 씨, 예. 전형수 씨, 이병철 씨. 그다음에 김형욱 씨, 예. 김현욱 씨, 예. 그 배소의 내냐, 예. 이런 분들은 외관상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자살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이 타살로 몰고 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낙연 캠프의 정무조정실장. 예. 그것도 이게 그때 옵티머스 사건을 자살했잖아. 이런 분들이 순수한 자살일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자살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압박, 분위기. 이렇다면 이게 사실상은 타살이 가깝거든요. 이런 게 저는 박원순이, 제가 이게 2가지 이유만 들면, 요것도 농구를 들어야 되잖아. 지금 이게 그 정철성 변호사가 완전히 타살이라는 거는요, 이게 농구가 좀 약해. 한나는 이 등산복 차림으로 이렇게 가볍게 나갔고, 그 아마 등산로에 안가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컨테이너 박스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누군가를 만났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자살을 스스로 할 사람이 넥타이만 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갔겠느냐. 뭔가 줄도 없이. 이런 것이 있는데다가 이런 정도의 큰 인물에 VVIP가
의문에 자살을 했는데 부검도 없이 바로 화장을 해버렸다. 물론 본인이 그 유서에는 화장을 해서 부모님 묘소에 뿌려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자살에 대한 그 원인을 규명도 없이 바로 화장해 보냈느냐. 이게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지만 하나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바로 그 사망 전날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시장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전화를 받고 크게 화를 내면서 반발을 했다는 그 얘기를 새로 한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할 정도, 박원순 시장한테 물러나라고 전화할 정도는 대통령 아니면은 비서실장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만약에 사실이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 이거면 자기들 내부에 큰 분란이 날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정철성 변호사 주장 중에 그 의미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제가 사실상은 타살에 가까운 자살을 했잖아요. 예. 근데 왜 타살로 보느냐면 정철성 변호사 주장한 것 중에 하나 인용하는 게 바로 청와대. 청와대가 이게 먼저 알아가지고 거의 박원순한테 압력을 였다는 거죠. 그렇죠. 물러나라. 예. 그럼 이게 청와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이게 그때 그 피해 여성의 그 변호사가요, 중앙지검의 부장검사하고 면담을 잡았다가 갑자기 면담이 취소됐어요. 예. 근데 그때 정보보고를 합니다.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에요. 예, 이성윤이 맞죠. 좌파 중에 좌파. 예, 예. 그럼 이게 이성윤은 빨리 청와대로 또 이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게 맞잖아, 검찰에.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그때 청와대에서 박원순 보고, 야, 너 이게 성추행이 빨리 사퇴해라, 큰일 났다, 우리 진영.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했을 거라 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아이고, 뭐, 우리가 막아줄게요. 그 여성이 뭐 진짜 하겠냐, 우리가 막아줄게. 우리가 보니까 검찰 알아보기 별거 아니더라. 경찰이나. 네. 이렇게 박원순을 달래고 했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박원순한테, 야, 이거 도저히 못 피해간다. 증거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이게 경찰,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당신 빨리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엄청 압박을 했을까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정철성 변호사 고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건 팩트인 게 그때 중앙지검장이 부장검사가 약속하고 미루고 이성윤이가 보고한 이런 게 노거든요. 네. 이 점이 저는 사실 타살이다. 하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정철성 변호사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마 이게 그 전날에 이해찬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이해찬 만났죠. 전날에. 과연 이게 그 전날에는 언급이 없었을까? 이게 좀 수사가 됐거든요. 당시 이해찬이는 당 대표 아닙니까? 과연 이게 이해찬을 만나서 이해찬이는 무슨 말을 했을까?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이해찬. 이해찬이가 이게 그걸 몰랐을까요? 만나서 이게 박원순이 보고 이게 질책했을 수도 있잖아. 네. 아니 당신 그 성고문 사건 때문에 떴는데 이게 이렇게 성추행 이거 보니까 심각한데 어떻게 책임질 거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뭐 죽음으로 속죄하든지 그런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찬이가 이걸 규명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여권의 핵심부가 박원순 개인 걸 다 알면서 이게 압박을 하고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그때 그 젠더 특보가 있거든요. 남인순 예. 의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젠더 있잖아, 여성 그 예. 특보 예. 한데 뭐라 했냐면 죽는 날 네. 이게 뭐라 했냐면 이게 이번 파고는 야 내가 이게 그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 파고는 예. 내가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은 박원순이도 도체 알아봤을 거라고. 그랬겠죠. 당연히. 특히 청와대, 검찰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본인이 그래도 이게 진짜 부끄럽잖아요. 이번에 못 빠져나간다. 근데 본인이 젠더 문제 떴잖아요. 네.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형식적으로는 저는 자살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유서가 위조됐다는 게 노이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서가 유서가 7월 10일 날 나왔죠. 원래 이 7월 뉴스에 9일 날, 보면 2020년 7월 9일 날 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안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노무현도 옛날에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게 타살설이 있었는데 이 유서가 자필이라면 가족들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자필이라면 완전한 타살은 아니다. 본인 스스로 물론 이게 그래도 의문은 남아요. 넥타이는 저도 궁금해요. 보통 넥타이 하나 메고 이렇게 산에 갈까 궁금증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유서가 아직까지 위조가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이게 자살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때 자살 쪽으로 극단 선택적으로 몰고 간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예. 물론 박원순 잘못 제일 크죠. 예. 박원순 잘못 제일 커요. 예. 근데 그래도 이게 그때 미리 정보를 알고 너 사퇴해라 압박을 연 청와대나 그쪽 있잖아요. 예. 이해찬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때 이 청와대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타살설을 뒤늦게 뜬금없이 제기한 정철승 변호사, 뭐 박원순 시장 측의 변호인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무슨 또 성추행 사건으로 얽혀가지고 지금 뭐 고소고발이 된 것 같아서 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메시지를 신뢰성을 보려면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 예. 메신저의 의도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게 순수하게 처음부터 이게 주장했으면 뭐 참고할 만한 분이 많은데 본인이 이게 이제 성추행으로 기소 의견으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딴 데로 돌리려는 이런 게 의도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근데 분명한 거는 그때도 제가 칼럼도 쓰고 많이 주장했거든요. 이게 청와대까지 미리 정보 갔느냐? 왜 검찰은 면담을 잡았다 갑자기 취소하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남인순은 왜 확인 전에 미리 오고 정보를 빼주느냐? 남인순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젠더 특보까지. 그때 조사를 경찰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경찰의 조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박원순 쪽에 누설됐다. 이거는 분명하다만 이게 큰 문제예요. 아니 수사 상황이 피해자한테 실시간으로 누설된 게 있잖아. 이게 저는 청와대 통해서 이 부분은 진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